네, 이번에는 이 머신러닝을 이제 쭉 프로세스를 흘려봤는데 하나씩 조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데이터를 원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타입 통합을 하고 내가 정답에 관련이 있는 그 특성, 피처에 대해서 숫자 컬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계한테 문제지랑 그 다음에 정답지, 우리가 정답지는 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지는 피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피처들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전부 다 숫자 형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 타입 통합을 했던 부분을 보면은 왜 우리가 타입을 통합을 시키느냐? 데이터 타입을 통합시켰죠. 뭐 리즌 아이디는 뭐 문자, 스트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어떤 데이터 정의서에 따라서 데이터 정의서에 맞춰서 정의해 주었다. 변경해 주었다. 이걸 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불러왔을 경우에 각각의 컬럼의 타입을 알아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처음에 불러왔을 때 데이터셋 폴더에 있는 피처 리그레션 example.csv를 불러오자마자 이 변수에 dtypes를 치면은 각각 얘는 문자다, 얘는 문자다, 프로덕트 컬럼은 문자다, 아이템 컬럼은 문자다, 그 다음에 연 주차 정보는 숫자다 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이 자료의 어떤 형태를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파일에 대한 그 데이터 소스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다른 뭐 웹에서 불러왔다던가 어떤 내가 어떻게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CSV 파일로 불러왔기 때문에 얘가 파이썬이 알아서 얘는 문자가 들어있네, 얘는 숫자가 들어있네 라고 해서 판단을 하지만 얘가 갑자기 연주차 정보를 문자로 그 불러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그러면은 내가 뭔가 계산을 하다가 얘가 당연히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계산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문제였다. 그러면은 로직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이게 전체 코드의 구성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의 데이터 타입을 아예 어떤 데이터 모델 정의서랑 동일하게 맞춰버리면은 이 이후의 구형 코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데이터 타입은 얘는 무조건 숫자야, 얘는 문자야 라고 정의를 하면은 나중에 데이터 소스가 처음에는 엑셀이었지만 나중에 고객한테 전달할 때는 데이터 소스가 바뀌었다. 뭐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바뀌었다. 그때는 내 코드가 분명히 엑셀일 때는 돌아갔는데 왜 오라클로 바뀌었을 때는 에러가 빵빵 나죠? 왜냐면은 오라클에서 데이터 불러왔을 때는 원래 숫자로 불러왔던 게 문자로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무조건 고정시켜 버리면 코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형 코드가 어떤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입을 통일시켜 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통합할 때는 as 타입이라고 해서 뭐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쉽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제 이 특성에 대해서 숫자 컬럼으로 바꾸고 싶다. 어떤 이제 숫자 값으로 어 이거예요. 먼저 이제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피처스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여기를 피처스 데이터를 불러왔더니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판매량이에요.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홀리데이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홀리데이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프로모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0% 할인할 때 얘가 반응하고 홀리데이가 있으면 얘가 반응하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내가 재료라고 부르고 어떤 문제지죠. 피처. 이러면 이제 피처가 되고, 이 QTI는 라벨, 정답지예요. 지금 당연히 이제 이 라벨은 숫자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yes or no 같이 이런 피처 같은 경우는 컴퓨터한테 바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숫자 형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바꾸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mp.ware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mp.ware 활용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는 라벨 인코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mp.where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는 거죠. import numpy as mp. 실제 이 피처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피처스 데이터에서 여기에서 홀리데이가 yes랑 no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피처스 데이터 홀리데이라고 하는 애들이 쭉 있죠. 여기에다가 드롭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실제 이 드롭 듀플리케이트를 하면은 얘가 중복된 값을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yes or no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yes를 1로 no를 0으로 해서 특성을 바꿀 거다 라고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mp.ware는 엑셀과 동일한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냥 mp.where 하고 피처스 데이터에 홀리데이가 만약에 yes일 경우에는 1, no일 경우에는 0으로 바꿔라. 이게 끝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값을 새로운 컬럼에다 적용만 시켜주면 돼요. 피처스 데이터에 홀리데이 여기선 MP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줄 붙여쓰기가 이 슬러시 원 표시예요. 그 키보드에서 원 표시를 눌러주면은 이 음과 mp.ware를 붙여줍니다. 하나의 한 줄의 코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의 가독성, 이제 눈으로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새로운 컬럼에다가 주입시켜 주겠다. 만약 기존에 있는 컬럼은 그냥 점 해서 컬럼명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새로운 컬럼 같은 경우는 대괄호하고 그 컬럼의 이름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면은 이 피처스 데이터에 그 보면은 홀리데이 MP라고 하는 곳에 yes인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no인 경우에는 홀리데이 기준으로 yes인 경우에 1, no인 경우에 0이 세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mp.ware를 가지고 하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numpy 자체가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그 성능이 좀 뛰어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따라하게 할 때 그냥 바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아예 그 홀리 yes no 맵을 하나 만듭니다. yes no 맵. yes no 맵은 뭐다? 딕셔너리 형태로 yes가 있을 때는 1, no가 들어올 때는 0이라는 식으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key value, key value.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features data .map 함수를 통해서 매핑을 시켜줄 수 있어요. 나는 뭘 매핑 시켜야겠다? 대신 features data에서 요번엔 홀리데이가 아니라 프로모션으로 잡아볼게요. 프로모션이 쭉 있죠. 이 프로모션 .map에서 프로모션에 있는 데이터를 매핑을 시킬 건데 yes, no, 랩으로 매핑을 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features 데이터의 프로모션이라는 값이 쭉 있어요. 근데 요게 매핑을 yes, no, map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yes가 들어가면은 1로 바뀌고 만약에 no가 들어가면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핑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나는 요 피처스 데이터에 새로운 컬럼에다 집어넣겠다. 프로모션 요거는 딕트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집어넣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요 새로운 컬럼에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은 요 피처스 데이터에 프로모션 딕트가 1일 때 1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이게 낫겠죠. 점 로켓에서 피처스 데이터의 프로모션 딕트가 1인 경우에는 1이면서 여기에다가 딕트가 1이면서 프로모션은 yes인 게 1을 전부 다 yes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다가 각각의 조건은 괄호로 묶어주고 and로 묶었을 때 yes이면서 0인 게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yes를 다 1로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 yes인 건 전부 다 1이어야 되고 yes인 경우에 없는 거 확인하고 no인 경우에는 전부 다 0으로 바꿨기 때문에 1인 게 없어야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yes, no map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특정 컬럼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게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한 2개, 3개, 4개,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만약에 이제 아까 3개, 5개라고 하는 거는 바꿔야 되는 값이 만약에 지금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드롭 듀플리케이트 했을 때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딕셔너리가 한 20개 되면은 생각보다 이 딕셔너리 만드는 게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 5개 정도 되는 거는 실제 눈으로 바로 확인해야 하고 바꿔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또 부적합합니다. 자,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라벨 인코더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from scikit-learn import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import label encod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인코더 자체도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만 프로세싱 자체에서 탭 누르면은 뭐 라벨 인코더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원핫 인코더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딥러닝 할 때 영상 분석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미 사이키런에는 전처리 함수를 되게 많이 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라벨 인코더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느냐 yes, no, 라벨이라고 해서 라벨은 라벨 인코더라고 해서 한번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yes, no, 라벨을 보면은 f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fit transform.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yes, no, 라벨의 fit transform에서 요 프로모션 그
피처스 데이터의 프로모션 정보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1111 0000. 만약에 이게 뭐 10개의 지금 01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지. 만약에 10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1100 뭐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숫자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예, 라벨링 코드는 yes 또는 no. 거기에 있는 스트링 값을 1, 0, 뭐 세 가지면 0, 1, 2로, 네 가지면 0, 1, 2, 3으로 얘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서로 다른 게 여러 개가 되면은 알아서 얘가 매핑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결과 값을 얘도 동일하게 다른 데다 넣어주면 되겠죠? 피처스 데이터의 프로모션 그 라벨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건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피처스 데이터의 프로모션 라벨이 다 이렇게 1:0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원래 yes, no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p 트랜스폼에서 얘가 yes를 1로, no를 0으로 바꿨는지 yes를 0으로, no를 1로 바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yes, no 라벨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다시 되돌리는 거죠. 우리가 바꿔놓은 데이터를 다시 원복시켜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복을 시켜가지고 피처스 데이터 라벨에 다시 집어넣어 라벨 2라고 하는 곳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때야 되느냐? 피처스 데이터.look에서 원래 프로모션 정보와 요 프로모션 라벨이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같지 않은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 2가 같지 않은 게 있는지 물어봤을 때 프로모션 라벨 2가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지금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번째 방법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은 pd.read.csv 해서 데이터 데이터셋 해서 보면은 뭐 부서 정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명이 0, 2, 3, 4개 이런 식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걸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는 인데이터는 이렇게 쓰고 만약에 디파트 라벨은 디파트 라벨은 라벨 인코더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인데이터에서 부서명을 실제 요 라벨 인코더로 라벨 핏 트랜스폼 해가지고 인데이터에 있는 부서명을 다 바꿔라 하면은 얘가 0, 1, 2, 3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중복되지 않은 서로 다른 거를 0, 1, 2, 3이라고 세팅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데이터에 new dpt 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죠. 0, 1, 2, 3으로. 그 다음 이걸 다시 돌이키려면은 dpt 라벨에 인버스 트랜스폼 한 다음에 dpt 라벨.new dpt
in 데이터. 원래 있었던 데이터에서 새로 바꾼 애를 다시 원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얘를 in 데이터의 오리지널 dpt 부서로 바꾸면은 당연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했었던 라벨 인코더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이거였잖아요. 여기에서 새롭게 라벨링을 한 거예요. 0, 1, 2, 3 서로 다른 특징, 피처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줬고 얘를 다시 원복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피처들을 네, 숫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하나 두 개짜리는 뭐 mp.웨어 한 3개 정도 되는 거는 mp.웨어 쓰시면은 그냥 바로 바뀔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딕셔너리로 쓰면 약간 좀 가독성이 길어집니다. 왜냐면 이 mp.ware에서 로직을 쓰는 것보다 딱 깔끔하게 yes는 1, no는 0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는 만약에 내가 숫자로 바꿔야 되는 이 컬럼의 그 값들이 한 5개 정도 됐을 경우에 요 드롭 두플리케이트 했을 때 말하는 거죠. 여기 딱 하면은 중복되지 않은 게 2개밖에 없으니까 mp.ware가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이게 좀 많을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쓰게 되면은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 왜냐면 mp.ware로 이거를 5개 이상을 쓰려면은 mp.ware, mp.ware, mp.ware 이게 좀 길어지거든요. 하지만 딕셔너리를 쓰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한 5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많다. 이 피처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라벨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가 매핑을 시키고 다시 인버스에서 원복시키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로 보면은 2가지를 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처음에 제가 왜 데이터 타입을 통합을 시켰는지, 내가 만든 코드가 외부 소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든 파일에서 불러오든 어디에서 불러오든 내 코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을 통합시켜 준다. 어떻게 통합시켜 주느냐? 테이블 데이터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라고도 하죠. 내가 테이블 정의서로 나는 이거 뭐 리즌 아이디는 문자야, 그 다음에 이어비크는 숫자야, 이렇게 다 정의를 하면은 이걸 맨 앞에다가 이 코드를 이 데이터 정의서에 맞춰서 타입을 다 통일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코드는 앞단에서 타입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코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스가 뭐가 되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특성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mp.where, 그 다음에는 딕셔너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벨 인코더를 배웠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 피처가 작을 때, 좀 한 5개 정도 될 때, 많을 때.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드롭, 어떤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 명 점 컬럼 명 점 드롭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yes, no만 데이터가 있는지, 뭐 3개의 유형의 데이터가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